자, 이어서 2교시 시작해 볼게요. 자, 저기 뭐야? 우리가 이제 입국 수속 과정을 다 마쳤고, 그래서 입국 구장을 맞춰서 현지 가이드를 만나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여정이 진행되는데요. 일단 현지 가이드 미팅을 하게 되면은 현지 가이드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동을 하게 돼요. 버스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되는 게 현지가 도착하게 되면 로컬 가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이 아니라 현지인이죠. 현지인 이제 로컬 가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 가이드가 있어요. 이제 이거 나라마다 다른데 어떤 식이 돼 있냐면은 로컬 가이드가 이제 그 현지 사람이 직접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뒤에서 이 로컬 가이드가 한국인 가이드를 해주죠. 그래서 소개받아서 우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주차장으로 간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 대형 버스들이 서 있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항상 어느 공항이든지. 그래서 그 주차장으로 우리 로컬 가이드와 현지 가이드, 한국인 가이드가 가게 되고요. 이 로컬 가이드가 한국인 가이드가 있는 경우가 주로 동남아 국가들이 많이 이런 형성이 돼 있고, 중국을 비롯해서 이런 게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전부 다 한국인 가이드만 미팅을 하게 돼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남아 국가만 로컬 가이드가, 그러니까 현지인 가이드와 한국인 가이드 같이 동시에 미팅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버스 주차장하게 되면 우리가 버스를 탑승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해야 될 거는 뭐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짜잔 지우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원 확인. 이 버스에 탑승을 하게 되면 이 버스에 탑승을 하고 나서부터 우리가 버스 탑승 후 해야 될 일들은 뭐냐? 첫 번째가 인원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인원 확인을 여기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인원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중간에 우리가 화장실도 다녀오게, 손님 만나기 전에, 가이드를 미팅하기 전에, 혹은 짐을 찾기 전에, 요때 이제 짐 찾을 때 우리가 많이 기다리게 돼 있잖아요. 수화물 찾을 때. 그때 이렇게 화장실 다녀오게 하는 것도 좋고요. 혹은 나와가지고 바로 화장실 또 가이드하고 버스를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으로 또 장거리 이동하잖아요. 버스를 탑승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장거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버스 타기 전에 꼭 화장실을 들리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버스에 탑승하게 되면 인원 확인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뭘 확인해야 돼? 분신물이 있는지 없는지, 공항을 출발하기 전에 뭐 여권은 이상이 없는지, 수화물은 이상이 없는지, 자기 몸에 걸치고 있던 것들은 다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는 이런 작업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인솔자는 어떻게 되면 주의사항을 안내를 해주는 게 좋아요. 주의사항을. 여기서 주의사항을 안내는 첫 번째가 분실물부터 조심해라. 해외 다니게 되면 이거 잊어버리면, 특히 뭐가? 이 여권이나 현금, 신용카드는 꼭 몸에 지참하도록 안내를 해주는 게 좋고, 그 두 번째로서는 제일 축하해 준 게 건강입니다. 건강. 특히 이 따뜻한 나라, 일반적으로 날씨에 반대되는 나라들을 많이 가거든요. 우리가 추울 땐 따뜻한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에 좀 남태평양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가고 싶어 하죠. 그 다음으로서 우리가 추울 때는 또 따뜻한 나라지만 당연히 우리가 또 따뜻할 땐 또 좀 시원한 나라로 찾아가게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따뜻한 나라를 가게 되다 보니까 이 더운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에어컨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길거리 다닐 때와 혹은 옥내 다닐 때 너무나 이 온도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감기에 걸리기 쉽고, 또한 무엇보다도 비행기 기내안이 상당히 추운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또 건조합니다. 공기를 자꾸 바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주 그 온도의 차이를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타면서부터 감기를 갖다 느끼신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종종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보셨을 때 이 두 가지를 꼭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있거나 현지 가이드가 없는 이런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그 나라에 대한 국가 개요를 가볍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다. 이 가이드가 나중에라든가 지금에도 더 이상 국가 개요 같은 경우는 다 가이드한테 넘기는 게 좋고요. 일단 어찌 됐건 간에 인솔자는 분실물을 조심하고, 다음에 건강을 항상 잘 지켜. 그래서 다니실 때 일반적으로 에어컨이 있는 이런 데 다닐 때 보통 다 반팔이니까 자유롭게 편안한 복장으로 다니게 되지만 손에는 항상 좀 긴팔 같은 그 약간의 그 담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디건 같은 거 하나씩 들고 다니게 하는 게 상당히 좋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서는 이제 현재 가이드와 기사를 좀 소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이드가 3박 4일 동안 혹은 4박 5일 동안 혹은 7박 8일 동안 안내를 맡아줄 우리 가이드 이름과 적절하게 인사해 주고, 또한 박수도 같이 수고해 달라는 박수를 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안내를 해주는 게 상당히 좋다. 그 다음으로서는 우리 이제 안전운전을, 아무래도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운전을 갖다가 운행을 부탁할 기사 이름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박수를 같이 치게 해준다. 또 기사 또한 또 열심히 상기돼서 또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솔자는 그 손님들과 또 기사와 가이드가 또 끈끈한 정으로 더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준 게 좋다. 물론 이제 이때도 우리가 좀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소개도 마찬가지 잊지 않도록 손님들이 나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님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도 잘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나름의 멘트라 그러죠. 나름의 멘트를 시나리오를 갖다 한 서너 가지 정도로 가족들 관계로 할 때, 혹은 여성들 관계로 할 때, 남성들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층별로 살짝 다르게 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판단되면 이런 시나리오들도 만들어 놓고 자기소개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게 돼요. 이렇게 해서 가이드가 또 이제 이렇게 마이크를 넘겨주고, 또 그런 마이크를 잡은 가이드는 국가 소개서부터 다시 한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통 예를 들면 가이드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목적지까지 또 얼마만큼 이동을 해야 되는지, 이하는 게 승객들은 손님들은 그러한 것들 당연히 또 궁금하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맞춰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호텔에 도착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유럽 여행을 떠나거나 동남아 여행을 떠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밤에 출발하든, 유럽은 이제 낮에 출발하거든요. 유럽은 낮에 출발하면 우리가 밤에 도착하고, 동남아는 밤에 출발해서 밤에 도착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여정이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70%는 여정이 보게 되면 도착하자마자 바로 호텔로 이동하는 여정이 돼요. 그래서 호텔 바로 체크인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좋겠죠. 우리가 호텔에 도착하게 되면 프론트 데스크에 객실 담당 직원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호텔 바우처라든가 호텔 바우처, 그다음 호텔 확정서를 제시하고 호텔 객실에 대한 등록을 갖다 진행을 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체크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호텔 측에서는 명단을 요구하게 돼요. 그럼 명단을 요구하게 되면 고객이 있어주게 되는데, 요때 객실 담당 직원이 일반적으로 4성급 정도까지는 있지만 5성급 이상의 호텔이 되게 되면 그룹 데스크 또한 따로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솔자를 다른 곳으로 인솔하게 되는데, 요때 이런 체크인 과정을 할 땐 손님들을 갖다가 로비에 잘 앉혀두고 좀 기다리시라 그러고 화장실 다녀오시라고, 또 마찬가지로 뭘 조심해야 된다? 네, 가방 분실물 조심하라고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호텔 측에서 이제 고객 리스트를 정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 네임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임 리스트 4번 떠서 주는 경우도 있고, 가끔씩은 여권을 해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주로 보면 동남아, 특히 중국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중국.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동남아 쪽에서는 여권을 회수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제는 없다. 그러나 중국 쪽에서는 여권을 회수하는 호텔에서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체크타임은 돌려줍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 그것 또한 미리 알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만약에 내가 방문한 국가가 중국이다, 그리고 호텔에서는 당연히 여권을 건넨다, 그러면 버스 안에서 미리 여권을 꺼낼 수 있도록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팁도 여러분들 한번 잘 챙기도록 하시고, 손님들 이제 로비에 앉게 되고 그 사이에 체크인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체크인을 하게 되면 버스 기사하고는 헤어지게 돼요. 버스 기사는 다음 날 이제 가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숙소를 혹은 가겠죠. 그래서 가기 때문에 다음 날 여정을 버스 기사하고 확실히 조정을 해준다. 물론 가이드가 있는 경우에는 가이드랑 하면 돼요. 그러나 유럽에 인솔 나갔을 경우에는 가이드가 첫날은 이렇게 아무것도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가이드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버스 기사와 다음 날의 여정을 체크해야 돼. 몇 시에 만날 건지,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날 건지, 내일의 여정은 어떤 순서대로 진행될 건지 간단하게 5분 이내로 정리를 마치고 체크인 과정을 밟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 버스 안에서 이런 방법들 중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또 깜빡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화물 이동 방법 체크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
호텔에 체크인을 하게 되고 이제 가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 수화물로 비행기로 붙였던 가방. 이 가방을 직접 손님이 갖고 올라갈 건지 자기 가방으로 가는 거 아니면 호텔에 벨맨을 시켜서 가져오게 할 건지 미리 상의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마다 이거는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갈 사람들은 가져가게 하고 벨맨을 시켜서 가져가게 할 사람은 그렇게 해라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대신 벨맨이 필요할 경우에 미리 버스에서 하게 될 경우 벨맨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간단합니다. 그냥 미리 벨맨한테 내리자마자 우리 저 가방 백이 가방 거기 손님한테 가져다 들 가방이 한 대여섯 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주고 나중에 방 번호를 같이 알려주면 된다. 그래서 호텔 체크인 하는 과정에서 이제 호텔은 이제 배정을 받게 되겠죠. 몇 호실에 몇 호실에 몇 호실에 그런 배정을 받게 되는데 그럴 때 차라리 내가 그 서울에서 가져온 그 루밍리스 있죠. 방 배정표 이걸 호텔 프론트 데스크 제시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다 그럼 방번호를 또 써주게 돼요. 방번호를 써주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받게 되겠죠. 객실 배정표와 그 객실 번호가 써인 객실 배정표와 객실 열쇠 그리고 식사권을 받는다. 여기서 그거 받을 때 우리 세 개가 잘 있는지 각각의 개수를 세워보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 식사권은 가끔씩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어떻게 한다. 식사권은 같이 식사권이 없이 방번호를 대거나 혹은 키를 제시하거나 그러니까는 객실 키를 제시하는 게 있어요. 객실 키를 제시하거나 방번호를 갖다 확인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손님들한테 안내 또한 나중에 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객실을 배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손님들한테 객실 키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객실 키를 전달해줘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나눠주기 전에 공지사항을 공유해야 된다. 여기 이제 공지사항이라고 하면 뭘까요? 이 공지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다음날 미팅 시간이 또 공지사항이 될 수 있고요. 다음에 당연히 미팅 장소도 공지사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식사 장소도 그도 식사 시간 다 공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가 또 준비물 다음날 날씨가 비가 올 수 있으니 우산을 준비하게 한다든가 다음날 우산이 너무 좋으니까 선크림을 꼭 바르게 한다든가 혹은 다음날 사찰을 방문하니까 꼭 복장이 이 사찰마다 복장의 기율이 좀 있습니다. 규정이 거기에 맞춰서 안내를 그런 공지사항을 미리 해주는 게 좋다. 근데 즉 호텔에서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방끼리 전화를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와이파이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와이파이는 유료인지 무료인지 와이파이가 비밀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서 우리 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러고 나서 공지사항을 하고 나서 뭐한다? 객실키하고 식사권을 나눠주는 거예요. 객실키하고 식사권을 먼저 나눠주잖아. 그럼 후루룩 다 사라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손님들은 객실키를 기다립니다. 왜? 너무나 피곤하거든. 비행기 타고 오느냐, 버스 타고 오느냐 힘들었거든. 더군다나 만약에 부산에서 출발해서 인천에서 방콕에서 다시 호텔 그날 좀 교통편 참 많이 이용한 상태가 되겠죠. 그럼 많이 피곤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실키를 받으면 바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객실키를 나누기 전에 항상 공지사항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때 요즘엔 참 편리한 세상이에요. 뭐냐면은 바로 이 인솔자는 단체 채팅방을 하나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공지사항을 어떻게 한다?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대요. 공지사항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갖다 단체 채팅방에다가 올려주면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 객실 배정표도 사진 찍어서 그냥 올려주면 돼요. 예전에는 객실 배정표를 다 프린트해서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채팅방을 운영하게 된다면 주의사항, 준비물, 다음에 일정, 그 다음에 그 방 배정표 이런 것들 같이 올려서 서로 공유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한 그 단체 행사를 하게 되면 근데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미리 이제 또 얘기가 나왔을 때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 바로 대형 단체를 진행할 경우입니다. 대형 단체 버스가 뭐 2대, 3대, 4대 막 이렇게 진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객실 번호를 미리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리 보통 당일날 오전에는 객실 번호들이 거의 다 나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객실 번호를 갖다가 미리 다 받아가지고 방 배정을 미리 해버리는 거죠. 그러한데 불러주는 거죠. 홍길동 오늘 밤에 2220호입니다. 뭐 김순애 오늘 밤에 3115입니다.
미리 알려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호텔 측에다가 우리 방키 다 달라고 그럼 다 다른 다음에 손님들한테 그걸 쫙 동시에 나눠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체크인 하는데 또 나눠주는데 시간 걸리는데 그렇지 않죠. 각자 계획인들이 고객들이 방번호를 숙지하고 있으면은 자기 방번호를 찾아서 이동을 시켜드리면 이동을 하게 되면 다음 여정이 아주 편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공지사항으로서는 아까 말씀 전달해야 될 거 기상이라든가 식사 장소, 집합 장소, 핸드폰, 와이파이라든가 다음 일정 준비물 그리고 개인 행동 시 주의해야 될 것들 뭐 예를 들자면 호텔 방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갖다 또 안내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다 각자의 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문제점을 살펴봐 주는 거예요. 이왕이면 가이드와 같이 다니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가이드와 같이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라면 가이드 보고는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하든가 아니면 가이드가 너무 바쁘다 그랬을 경우에는 손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각자의 방에 가서 세면 도구와 더불어 타월, 도구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변기는 잘 내려가는지, TV는 잘 켜지는지, 난방은 되는지, 혹은 냉방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혹시나 이상이 있다라면 아래층 1층 로비에서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으니 직접 가이드한테 이러이러한 것들 갖다 시정해 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이나 이런 주의사항을 전달해 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이드가 있을 때는 가이드와 같이 방을 돌아보기도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가이드는 차라리 호텔 방에다 대기시켜 놓고 그런 것 갖다가 컴플레인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걸 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되죠. 다음으로 호텔의 이제 이용업입니다. 객실 열쇠죠. 이 객실 보게 되면 객실 열쇠가 작동으로 문이 닫히게 된다라는 사실. 또 이 젊은 분들은 다 알게 있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 호텔방에 문이 자주 닫히는 걸로 인해서 숱하게 많은 에피소드를 많이 남긴 적이 있다. 버릇이 안 됐으니까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거를 깜빡하죠. 그러다 하물며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는데 속옷 차림으로 나왔는데 문이 크닥 잠긴다. 다시 못 들어간다. 복도에서 다른 나라들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경우 상당한 창피를 당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객실 열쇠 작동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게 돼요. 그리고 손님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손님들한테 객실 방을 갖다가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전자열쇠는 그 객실 번호가 안 쓰여져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 누가 가서 주워가지고 쓸 수도 있고 이게 암호화돼 있다 보니까 어느 방에 누가 있는지 다 알게 되거든요. 만약에 분실하거나 뭐 잘못됐을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객실 키에 전 벽에 객실 번호가 표시가 안 돼요. 객실 표시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안내도 또한 방법 때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말고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불이 자동으로 켜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객실 열쇠 작동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객실 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키를 갖다 꽂게 돼 있어요. 이게 꽂지 않으면은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불이 안 켜지겠죠. 그럼 그거 감안해가지고 요 안내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방키를 꽂으세요. 그래야지 불이 들어옵니다. 라는 말을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을 안내를 해주시게 되고 그리고 객실 번호를 기억해주고 자동 또 잠기 문이 또 자동으로 잠기는 이런 것도 당연히 안내해두고 주무실 때는 분명하게 걸쇠를 갖다가 채워놔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안내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팁으로서는 키가 크게 세 종류로 나눠져.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는 열쇠, 전통적인 클래식한 열쇠죠. 그 두 번째 이렇게 꽂는 열쇠가 있어요. 어디 칸에다가 꽂는 열쇠 키가 있고, 아니면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대세인 중에 하나 터치죠. 그냥 키만 갖다 대도 문이 열리는 이런 터치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는 생체 바이오를 이용해가지고 또 하는 이런 시스템도 나올 수 있겠죠. 자, 하여튼 객실의 열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서 이제 TV예요. TV가 보게 되면 다 보여주는 무료 TV도 있지만 유료 TV도 있단 말이에요. 유료 TV 사용하는 거 조심해라. 그러니까 최신 영화나 성인 영화를 보게 되면 무료 TV를 보는 수가 있게 돼요. 그렇다면 비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비용이 올라가는 걸 조심해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 최신 영화, 성인 영화 같은 그 페이 TV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호텔 사용하는 서비스가 유료인지 무료인지 이참을 빌어서 뭐 수영장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사용할 때 비용 발생 여부를 같이 확인하고 안내를 해주는 게 좋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 광고입니다. 안전금고. 자, 호텔에서 생활하면서 그 귀중품이나 분식품을 갖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호텔 금고, 특히 객실에 호텔 금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호텔 프론트에 호텔 금고에다가 맡기셔도 된다. 근데 호텔 금고에 맡기는 경우에는 뭐다? 개런티라 그래가지고 500 뭐 15,000원, 2만원, 3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킵해 뭐 맡겨두는 게 있어요. 왜?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를 갖다 미리 저기 하긴 건데 맡겨두게 되는데 분실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잖아요. 또 여권 같은 거를 맡기게 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호텔금고에다 맡기는데 만약에 그 중요한 거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호텔 프론트에 가게 되면 또 호텔 프론트에도 금고가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안전금고에다가 이렇게 맡겨두는 것도 상당히 좋다. 여기에 대한 팁은 뭐 이런 걸 드릴 수가 있어요. 해변에 휴양가에서 며칠 동안 지낼 때 3박 이상을 그런 데서 지내게 되면 귀중품을 갖고 다니면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힘들잖아. 그러다 또 아무데 넣어놨다가 분실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건 다 수거해가지고 호텔의 안전금고에다가 맡겨두는 것이 상당히 좋다. 요거는 이제 방에 있는 개별적인 안전금고예요. 여기다 금고에다 넣어놓고 돈 다니면 된다라는 거죠. 이때 비밀번호 또한 중요한 거는 비밀번호를 갖다가 잘 암기할 수 있도록 본인만이 아는 비밀번호로 해서 잘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 잊어버려서 만약 체크아웃하는 사이에 못 열린다. 그럼 아주 골치 아프다고 때려 부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 물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조심스럽게 꼭 비밀번호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잘 저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안전금고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니바가 있죠. 호텔 객실에는 조그만 냉장고가 있고 그 주변에 간식거리도 같이 있어요. 간식거리도 주류나 음료수나 이런 것이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미니바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시중보다는 많게는 3배, 적게는 한 2배 정도 비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알려드리고 이걸 사용하게 되면 이러이러하다. 그러나 사용하고 싶은 데는 사용해도 된다. 라고 안내 말씀 저기 사용하지 말라라고 강요하시면 또 그것도 좀 저기 하니까 이러이러도 비용이 좀 높은 편이다. 근데 앞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럼 편하신 대로 어디가 더 편한지를 갖다가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안내를 같이 멘트를 해주는 게 좋다 보시면 되죠. 근데 가끔 하나씩 좀 우리가 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냉장고에 있던 음료라든가 땅콩 안주라든가 양주, 맥주 이런 것들이 들기만 해도 먹은 걸로 간주하고 체크아웃 할 때 돈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텔 부대 시설은 과연 어떤지 수영장, 어떤 피트니스 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업시간을 분명히 체크해가지고 손님한테 같이 아까 얘기했죠. 단톡방에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룸서비스죠. 룸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단체로 진행할 때는 룸서비스를 거의 하는 일이 없어요. 이건 개별적인 여행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룸서비스는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단체라도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룸서비스는 뭐 아침 식사인데 막상 시켜보시게 되면 그 아침 식사 뷔페 대신에 이렇게 간단하게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로봇이 이제 배달하는 모습들이 가끔씩 광고가 나오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언젠가 저거 받을 날이 오겠죠? 다음에 이제 객실 내 통화, 룸투룸 콜이라는 말도 있어요. 방과 방끼리 연결해서 전화를 하는 건데 객실과 객실과의 통화를 의미하게 되는데 사실 최근에는 그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의 인터넷의 와이파이의 발달에 따라서 크게 의미는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세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객실이 303호, 307호 이렇게 되면은 8번 누르고 혹은 7번 누르고 이런 식으로 특정한 숫자를 한 군데 누르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눌러서로 연결시켜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혹은 그거 말고 호텔 로비에 내려와가지고 하우스폰이라고 갖다 이용하시게 되면 이런 것이 이제 하우스폰이에요. 하우스폰 말 그대로 호텔 내에서만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사용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전화죠. 이 국제전화는 스마트폰으로서 영원히 사라지는 추세라서 크게 여러분이 염두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국가 코드라는 게 있어요. 국가 코드. 우리나라는 82, 일본은 81, 중국은 86 이런 식으로 국가 코드들이 있거든요. 이런 코드들을 다 외워놔야 된다. 최소한 다는 아니어도 최소한
내가 방문한 국가에 왜 손님들이 물어보거든. 그런 걸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욕실 사용. 여기서 이제 에피소드가 참 많이 생기는데, 첫째, 샤워 커튼. 예전에는 저기 욕조에 뭐가 없었다, 배수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에서 샤워하다 물이 흘러내리면 다 뭐가 죽는다? 예, 양탄자가 다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물어내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샤워 커튼 욕조 안쪽으로 놓고 샤워를 해서 바닥에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욕조 그런 것을 분명히 해주고, 비상시에 사용하는 버튼이나 줄이 있다라는 사실. 호텔에 보게 되면 호텔 로비에 비상시에 사용. 왜냐면 샤워하다가 목욕하다가 쓰러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측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죠. 다음 이제 하우스키핑입니다. 하우스키핑은 어떤 그 룸 서비스는 방을 좀 고치는 편이고, 방에다가 이제 청소하는 개념이면, 하우스키핑은 뭐 한다? 밥 이외의 모든 서비스를 갖다가 화장실, TV, 어떤 객실 관리, 하우스키핑에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소하고 세탁인 거죠. 청소 때는 내가 근데 이 청소나 이런 세탁들은 룸메이드라고 불리우죠. 이 룸메이드 와서 청소를 하게 되고, 그런 룸메이드가 청소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감사의 표시로 항상 $1의 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저거다. $1를 갖다가 준비를 좀 많이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혹시 인솔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1짜리 많은 경우에는 한 $200, 적은 경우에는 한 $100씩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100장 20장씩 준비하는 거죠. 요렇게 룸메이드한테 뭘 시키거나 체크아웃을 하거나 아니면 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하우스키핑 같은 걸 이용했을 경우에 $1 정도의 팁을 녹여주는 것이 상당히 서로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시해 준 것은 상당히 좋다. 하나가 구체적인 에티켓이니까 따라주는 게 좋겠죠. 고마움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탁 서비스를 하면 런더리 슬립을 미리 작성해서 하게 되는데, 이 세탁 서비스는 보통 2일 이상, 2박 이상 머무를 경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2시간, 3시간 만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집에 있는 세탁기처럼. 하루는 최소한 꼬박 고되고, 물론 가끔씩 대여섯 시간 반나절 만에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하고 같이 공유도 해주고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방을 비울 때나 방에 있을 때나 방해받기 싫을 때 호텔 DD 카드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DD 카드가 이렇게 생겼는데, DD 카드에 Don't disturb, 깨우지 말아라, 문을 열지 말아라는 거죠. 나 잠자니까. 근데 여기는 Make up the room, 방을 좀 청소해 주세요. 나 나갈 때 이제 딱 걸어놓고 나가는 거죠. 그거 보게 되고, 우측에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런더리 세탁 서비스 받기 위해서 그 품목에 어디다 작성을 해가지고 제안을 보내드리면 호텔 측에서 그걸 해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호텔에서 사용하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게 되는데, 유의할 점이라는 게 더 좋겠죠. 참고사항. 첫째, 유럽의 호텔들은 1층을 그라운드 플로어라 그래. 그래서 층이 다르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1층 그라운드 플로어와 우리가 얘기하는 2층은 퍼스트 플로어,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거 감안해서 손님들이 안내도, 유럽만 대부분이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잘 안 그러고. 그다음 이제 그 엘리베이터 이용 시 여성을 먼저 해야 되고, 신발을 벗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팁 줘야 된다는 거. 출시 또 에어컨을 갖다 조절을 하면서 다녀야 된다. 그리고 주의할 점들은 어떻게 되냐? 문을 열어둔 채 모여서 떠들지 마라. 특히 화투를 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까는 상당히 조심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호텔 갖다 예약을 해놨었는데 어쩐 일이 벌어졌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좀 약간 시끄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다음에 그걸 예약하려고 연락을 취했더니 거절당한 적이 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한국 손님들 못 받아. 참으로 아주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스톱을 치든 뭘 하든 조용조용, 말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호텔 객실 내 음식을 자꾸 조리하거나 풍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호텔은 절대로 취사가 금지가 되어 있다. 호텔이 금지가 돼 있다 보니까 무엇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라리 필요하면은 군중들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내는 것이 좋다 보시면 될 거라서, 음식물 같은 거 주의하시는 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보시면 되죠. 이렇게 주의사항을 해주시게 되고, 자, 요거는 제가 보게 되면은 뭐였냐면은 한번 너무나 황당한 사건 중에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손님이 체크인을 하고 나서 가방 막 객실들도 다 점검을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따라랑 연락이 오는 거죠. 아, 저기 뭐야, 와서 우리 그 저녁 때 저기 소주나 한잔 하면서 주류나 한잔 하면서 맥주나 한잔 하면서 이야기나 나눕시다라고 이제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종 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갔는데 깜짝 놀랐던 일은 호텔 방에서 김치찌개 끓이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도 앞에 보이는 이 이미지처럼 이 촛불을 갖다가 한 100개는 사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한 20개씩 넣어가지고 김치찌개 끓이는 모습 보고 저도 감탄을, 황당을, 당황을 한 것을 갖다가 감추지 못한 적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해라. 그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뭐 시작했으니 바로 하게 되면은 판을 분위기를 망칠까봐 가볍게 한두 잔 정도 정리하고 나서 창문을 다 열고 문을 열어서 하여튼 열심히 김치에 저기 하지 않도록, 그 객실에 냄새가 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저기 말씀을 드렸고요. 옆으로 손님들한테는 요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 호텔에서는 절대로 취사를 해서 한다. 취사를 하려면 레지던스나 콘도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럼 되죠. 호텔에서 우리 인솔자는 그럼 과연 무슨 일들을 할까요? 지금은 이제 손님을 위해서 어떤 부대 시설들을 다 파악을 했고 호텔 체크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진행되는 상황들 같이 파악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호텔에서 일상 업무는 어떻게 되느냐? 호텔에서 일상 업무가 있어요. 그런 이 업무 말고 우리가 여행을 진행하는 여정을 관리하는 업무가, 그래서 다음 여정, 오늘 여정을 뺀 다음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 다음에 지출과 수익 같은 영수증 같은 정리를 해주고, 다음에 이제 공지사항이나 주의사항을 갖다 재차 뭘 이용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 단톡방을 이용해 가지고 정리해 준 게 좋다. 그다음에 이제 수배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다음 날 혹은 다음 목적지에서 가이드는, 차량은, 항공은, 식당은, 방문지, 공식 방문 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해서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을 준비를 하다가 만약에 호텔에서 3박을 하다 내일 출국하는 날입니다. 그럼 체크아웃을 하게 되겠죠. 체크하게 될 때 우리는 뭘 준비를 했나? 어떤 호텔의 정산을 갖다 미리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정산할 거 정산 준비해달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마스터 빌 미리 카운터에 가가지고 우리 단체 그룹에 대해서 마스터 빌을 갖다 작성을 해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작성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딱 해서 그 달라 그러면 그 마스터 빌을 갖다 보내줍니다. 그리고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 전날에 모닝콜을 또 의뢰를 하게 되고, 조식을 몇 시부터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수화물 수거를 할 건지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손님들과 상의해서 우리 체크아웃 할 때 물건을 가지고 갈까요? 말까요? 아니면 직접 가지고 내려오겠습니까? 벨만을 시킬까요? 그거에 따라서 준비를 해주게 되고, 우리가 벨맨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나오면 벨 캡틴하고 상의해가지고 시간이나 이런 것도 정리를 해준다. 이때는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엔 아침 식사할 때 수거물을 갖다가 수화물을 갖다가 수거하는 걸 하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나선 똑같이 어떤 모닝콜 시간, 그 웨이크업 시간이죠. 조식 시간, 장소, 수화물 관련해서 출발하는 시간까지 공유를 하게 되고, 당연히 이 내용을 누구하고? 기사하고, 무엇보다 더 가이드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행사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선 비행기에 대해서도 항공 이야기라든가 출발 시간을 안내를 다시 한번 해주는 게 좋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달을 해야 되는 거, 이 공유를 어떻게 해야 된다? 기상 시간, 조식 시간, 수화물 수거 시간, 정산할 것 내용, 개인 툴별, 객실키 반납을 하게 되는데, 개인이 정산할 내용을 넣는다. 특히나 이거 사용되는 건 미니바 가장 많아요. 미니바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할 건데, 개인들한테 어차피 여행사에서는 호텔 방 객실, 그 다음에 아침 식사 쿠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정리를 다 해줘요. 그러나 미니바라든가 이런 개별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똑같이 안내를 하고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호텔에서 이제 출발 시간은 몇 시 할 것이고, 객실키 반납은 언제 할 건지 같이 조직해 줘야 되는데, 객실키 피 반납이 안 될 경우엔 페널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객실키를 갖다 분실하지 않도록 해줘요. 물론 어떤 호텔들은 전혀 객실키 상관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객실킬 반납을 꼭 신경을 같이 써줘야 되는 건 두 가지 이유에서 첫째는 호텔 측에서 페널티를 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뭐다? 방이 체크아웃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객실키 반납으로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객실키가 다 반납이 됐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체크아웃이 됐구나 하고 인원 확인하고 버스 타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객실키는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그걸 갖다 분실하지 않도록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보죠. 하물며 저도 심할 경우에는 버스 출발이 저지된 적도 있어요. 객실키 반납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객실키를 갖다가 얼마더라? 뭐 50불인가 얼마 물어내고 출발했던 적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오늘 수업이 끝났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그 네이버 이메일 있죠? 이메일이라든가 혹은 단톡방에다가 문의를 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